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공부방장입니다. 자, 오늘은 홍완전기술사 120회, 120회 리뷰 1교시 8번까지 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치러 잘 가셨죠? 네, 시험 치러 꼭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주제는요, 1교시 문제 리뷰인데, 제가 오늘 이번 문제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 많이 출제했죠? 개정안이 발표돼서 그런가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문제가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경북기계공고인데요. 제가 대구에서 시험 쳤어요. 고향이 대구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기숙사 시험을 거의 서울에서만 계속 쳤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대구 가서 한번 쳐봤습니다. 여기 경북기계공고에서 쳤는데요. 제가 핸드폰으로도 좀 동영상 찍어놨습니다. 좀 추억이 나기가 싶어서. 자, 자, 1번 문제 볼게요. 1교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정부의 책무 이런 문제 나왔죠? 책무. 예, 이게 산업법 4조에 나오는 문제니까 예, 이 산업안전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산업법 문제가 나오는데 4조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중대재해를 발생했을 때 이것도 산업법 55조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 이게 최근에 이런 개정안들이 멀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먼저 이 중대재해 정의를 먼저 한번 적어 보시고요. 중대재해 정의는 여러분들이 자주 보셔야 되죠. 중대재해 정의를 보고 이렇게 그 다음 산업법 55조에 있는 내용 아마 개정된 산업법 55조의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좋은 답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 이거 일단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55조 보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55조를 보시면 그 내용이 있으니까요. 3번 문제 볼게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거는 가끔씩 출제되는데, 그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부 25조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적으시면 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25조랑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3을 확인해 보시면 이 문제는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MSDS를 못 외웠어요, 저는요, 이걸. 다 못 외우고 적당히 외웠는데, 혹시 이 16가지를 꼬박 다 적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제는 110조에, 제가 이 MSDS 문제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물질안전보건, 그러니까 MSDS의 어떤 오픈? 물질안전보건자료 오픈,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 물질 정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국가기관에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산안법 관련해서 MSDS 개정안 됐죠. 어떻게 개정되시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MSDS 자체를 만약에 이제는 조금 MSDS 영업 비밀로 해가지고 영업 비밀로 해서 그죠? 영업 비밀이란 이런 명목하로 이제 MSDS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물질 성분명을 그렇게 하기는 좀 무리라고 지금 이제 개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영업 비밀로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고 성분명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아마 다음 122회 시험에 아마 MSDS 관련해서 개정안 중에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대한 영업 비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일단 MSDS 포함된 기술하시오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가지고 MSDS 관련 부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2회차, 122회차에 성분에 대한 영업 비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내용이죠. 실무에서도. 자, 5번 문제. 이 문제는 저는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몰랐는데 있었어.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제 이거랑 크롬, 그죠?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서스 재질이죠. 이까지는 제가 알고 있어요. 탄소광이 이걸 자랑으로 첨가하면 스테인리스 강이 된다는 거. 21% 탄소 함량 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서스라는 의미 자체는 이거죠. 니켈과 크롬이 포함되어 있으면 STS 스테인리스라고 하는데 그럼 뒤에 L자부터는 뭘 의미를 하냐라는 거 보면 저탄소강이죠. 즉 탄소량이 0.03% 요거죠. L에 붙으면 C가 0.03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를 할 걸 그랬네요. 저 그냥 탄소강, 스테인리스강이라는 게 니켈하고 크롬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디테일하게 탄소강이 뭐 몇 퍼센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제가 알지는 못했네요. 성분 비교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프레스텍, 버너 스팀을 공급하는데, 이건 제가 이 문제 적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름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 나오면 1교시 문제 좀 이렇게 프레어 스택에 대해서 그림을 좀 그려놓고요. 뭐 녹화와 밀봉들을 그리고 이게 연기 억제용 스팀 배관들 있죠. 이 내용을 좀 코사 그 가이드 이봉이 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그림 형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수송가스 전이 이런 거 정도를 적어주시면 아마 점수가 한 7, 8점은 나올 것 같아요. 6부 문제에선. 자, 그리고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그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하고 포장하지 않은 자갈을 도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양 저요소 화재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잔디라는 게 이게 겨울 같은 데 되면 이렇게 좀 건조돼 있죠. 건조돼 잔디가 막 건조 상태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인화 물질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이렇게 건조떡 쌓여있고 이나바 뜯겨있는 상태, 누울 수도 있는 상태다. 뭐 한개만 설치돼 부시로 완전 이게 잔디들이 어찌 보면 이 가연성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마 저는 이렇게 형태로 기술을 했습니다. 7번 문제는요. 자, 8문제 볼게요. 8문제 이 문제는 제가 안 적었는데 이거는 이거에 대해 일일이 그죠? 이거에 대해 일일이 이거가 분진 폭발이 아니다 이거까지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지금 코사 가이드 보면 이 좀 이쪽 아닌 물질들이 있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유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철들은 철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금속 무진들은 조심해야 되니까요.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뭐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걸 구분해라 말라 이건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 문제는 분진 폭발의 조건이 뭐냐 이런 것들 가연성 분진이라 이걸 좀 적어보고 그죠? 만약 적을 거 없으면 이렇게 적으면 한 3, 4점은 주겠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분진 폭발 관련 규정이 있어요. 보면 이제 이게 450mm 이하라는 의미 자체는 이 코사 가이드 요게 기술상 지침에 보면 450mm 가이드라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산업안전 보고 기준에 대한 규칙에 보면 120조에 이 내용 있죠. 인화성 고체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분진 관련해서 규정이 뭐냐면 이 코사 가이드 하나 찾아보시면 되고 산업안전 보고 기준 규칙 보면 230조 보면 인화성 고체 사용한 장소랑 인화성 고체라는 게 어찌 보면 분진하고 영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보고 보면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가연성 고체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는데 이 의미를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물질 중에 이 가연성 고체에 대한 의미 자체가 이렇게 좀 뭐 연소 속도에 관해서 금속 뭐 이런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KC, IC 이게 좀 분진 폭발 관련해서 가장 어찌 보면 디테일한 그건데 좀 세부적인 내용이 이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보면 기준이죠. KC 이게 이게 산업 표준이니까 이렇게 이게 폭발성 분위기가 가연성 분진 분위기에는 분위 주장이 있고 뭐 정의한 가연성 분진이란 공기지표의 봉칭 기름이 500 마이크로미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진에 관련해서 어떤 게 분진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정의 내리기가 참 힘든데 일단은 이 문제는 일단은 저는 그냥 앞판에서 어떻게 하면 분진 폭발이 이렇게 조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썩
권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1교시 13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